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대라TV 김재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유튜브 후배 대전 청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근곤감리 5월 1일자로 구독자만 1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5월 1일 이후로 영상도 없고 소식도 전해지지도 않고 제가 전화를 한 두세 번 했는데 통화도 안 되고 행방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 영상을 다시 좀 한번 찍어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지금 대전 청년 23살 우리 신성식 군이 아직 군대도 안 갔거든요. 그런데 김미화 씨하고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1심에서 벌써 2월 20일이니까 벌써 한 서너 달 전 일인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게 나이 먹은 성인에게도 참 참기 어려운 고통인데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23살 청년에게 얼마나 큰 고통거리로 남겠습니까? 대전에 사는 그 부모님들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해서 현재 이제 항소심이 이제 진행 중이죠. 그런데 형사 명예훼손과 별도로 이 김미아 씨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또 냈거든요. 그 명예훼손에 대한 걸로. 그러니까 손해배상액이 아마 3천만 원인가 청구를 했는데 형사에 문제가 있으면 민사는 자동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23살 된 청년이 군대도 안 갔다 온 청년이 정말 똑똑하고 분석력 있고 지혜를 갖춘 아주 보기 드문 청년인데 우파 유튜브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또 민사는 또 민사대로 그렇게 돼서 또 지게 되면 또 3천만 원 정도의 또 배상을 해줘야 되고 김미아 씨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김미아 씨가 광우병 집회나 아니면 MBC에 있던 집회에 와서 광우병 관련 그거를 선동을 했다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그걸 인정하지는 않았죠. 김미아 씨가 참석한 건 맞지만은 구체적인 물건이나 여러 가지가 없다. 이래서 신석식 군에게 대해서 책임을 물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이후에 젊은 청년이고 해서 제가 인사동에서 한번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우리 이상수 PD도 있었고 벌써 식사한 것도 아마 4월 15일, 14일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2달이 지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5월 1일자에 10만 명이 구독자 넘었다고 영상 한번 올려왔고 그 이후에는 제가 전화를 한 두세 번 해도 전화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방송인 김미아 씨는 전번에도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새로운 노무현 콘서트 전국 행사에 또 참석해서 사회를 보고 있더라고요. 좀 고소 좀 취하해 주세요. 아들뻘이잖아요. 그죠? 아들뻘인데 본인도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저는 그래서 이 신성식 군이 걱정이 돼서 그 이후에 또 사람이라는 게 얼굴을 보고 그 친구의 진실성도 확인을 했고 그런데 법정에서는 또 김미아 씨가 한 번도 안 나왔대요. 본 적도 없대요. 법정에서라도 만나면 또 얘기라도 하고 하소연이라도 하겠죠. 근데 신성식 군을 피해버리니까 변호사 상대로 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20대 지방 청년이 무슨 돈이 있어서 무슨 그거로 지금 변호사도 그냥 변호사 한 분이 좀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정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요즘 이 유튜브 때문에
특히 그 우파 유튜버 이런 분들이 많이 고난을 겪는 것 같아요. 이 뭐 변희재 씨 같은 분은 미디어워치 이런 분은 감옥도 살다 왔고요. 그 JTBC 그 태블릿 사건, 탄핵의 빌미가 된 그 태블릿 사건 때문에, PC 때문이죠. 그죠? 그런 일도 있고. 물론 뭐, 그렇게 따진다면 예전에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김어준 씨나 그때 그 활동했던 좌파 쪽의 그 여러 분들도 한때 그 뭐, 경찰, 검찰 조사도 받고 이랬죠. 이 대한민국이 정권만 바뀌면 순환의 시대입니다. 저도 적폐라고, 언론 장악 적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검찰에 포토라인에 섰지 않습니까? 그죠? 6번째인가 7번째인가 섰는데 영장을 검사들이 구속영장을 쳤는데 기각됐죠. 저는 언론 장악 문건을 받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검찰에 가니까 국정원의 언론 장악 문건을 턱 띄우면서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받은 적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으니까. 다행히 다음에 그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분들이 그런 걸 제대로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심 재판 중이고요. 어떻든 간에 이 보통 사람들은 경찰서만 가도 경찰서 형사계만 가면 아무렇친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창 안에 사활만 넣어놓으면 다 손든다고요. 예. 저도 사건 기자도 해봤고 사회부장도 하고 언론사에서 다 해보니까 경찰, 검찰 정말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그냥 술집에서야 무용담처럼 얘기하지 그거 가면 다 사람들 기죽고 예? 얼마나 그 검찰이 무섭고 조사가 무섭고 그러면 옛날에 그저 그 80년대 그때는 그 유시민 씨 전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청소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적어내라니까 반성문 80장 적어내고 그죠? 그 당당한 그 센 유시민도 그렇게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경찰, 검찰의 권력기관 겁이 나는 데입니까? 최근에 그 유튜브 하시는 제가 존경하는 그 우리 김동길 교수께서도 그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나이가 90이 넘으셨는데 옛날에 중앙정보부 그죠? 지금도 그 남산에 가면 아마 그게 지금은 교통방송인가만 돼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남산 밑에. 그 옛날에 안기부였잖아요. 중앙정보부. 거기 가서 얼마나 많은 고문과 그걸 받았습니까? 그 누님이 김옥길 여사시고요. 입에 총장을 10몇 년 했죠. 참 김동길 교수.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김동길 교수의 유튜브에 아직도 한 16만 명 정도 구독을 하고 있어요. 참 100만 명은 봐야죠. 이 시대의 양심 아닙니까? 참 김미아 씨 지금이라도 이제 고소 좀 취하해 주세요. 그 23살 대전의 한 청년 군대도 안 갔다 온 청년에게 이게 뭡니까 이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에 또 민사로 또 3천만 원 고소해. 그 친구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고소 좀 취하해 주세요.